구겨진 척추를 피는 시간은 수면대예요. 근데 그 잘 때조차도 척추가 쉬지 못한다면 척추는 24시간 못 쉬는 거겠죠. 목이 돌아가는 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허리는 벌레 짜듯이 비튼 상태에 자는 거예요. 최악의 자세는 뭐냐면 가장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 앉기죠.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또한 굉장히 좋지 않고 체형의 변화가 왔죠. 비만. 운동량은 줄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계속 내장지방도 쌓이다 보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 체형이 좋지 않아졌죠. 비만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대부분의 자세는 다 99% 허리에 앉았습니다. 똑바로 앉아있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디스크 발병을 억제하고 허리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말 좋은 의자는 한 40~50만 원 넘더라고요. 그런 의자 아무리 사봤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의자는 디자인적으로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주고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묶어버린다면 괜찮아요. 근데 앉으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죠? 너무 의자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죠. 의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앉는 것이 바르게 앉는 것인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하신 다음에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비싼 의자보다 훨씬 좋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2배, 3배 올라가요. 앉으면 아유 편하다. 여러분 편한 것은 편한 거지 척추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는요. 허리가 꽉 눌리는 압력이 최소 3배, 4배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누워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워있을 때 척추의 각도를 다 떠받쳐주는 굉장히 좋은 매트리스가 있다면 관계없어요. 대부분 누워있으면 땅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소파 이런 누워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누워있는 것도 사실은 서있거나 앉아있는 것만큼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디스크 하면은 허리가 아파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허리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만 의외로 허리가 아픈 경우보다는요, 이 엉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엉치라고 표현하는데 엉치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는 증상. 선생님, 저희 다리가 땡겨요. 근데 허리 안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 허리 안 아픈데 디스크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허리가 아픈 요통이 너무 자주 점점 심해진다 싶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병의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는 증상, 뭔가 좀 발가락이 저린다거나 시린다, 아니면 앉았을 때 엉덩이 안쪽에서 뭔가 좀 뻐근하다,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가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드시 병원 가셔야 되겠다. 여러분 척추가 쉬는 유일한 시간은 여러분이 잘 때다. 근데 그 잘 때조차도 여러분이 쉬지 못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척추가 쉬지 못한다면 척추는 24시간 못 쉬는 거겠죠?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일할 때는 척추는 일하는 거지만 누워 있을 때는 척추만큼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척추가 쉰다는 의미는 뭘까요? 척추의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다림질 한다거나 스타일러에 맞춰가지고 싹 한 다음에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구긴 상태에서 입고 다음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엉망이 된 자세, 무리한 일 때문에 구겨진 척추를 피는 시간은 수면대예요. 그러면은 다림질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똑바로 누워 자는 거예요. 똑바로 하늘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다 할 때 상상하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이 가장 척추한테는 알맞는 자세고요. 최악의 자세는 뭐냐면 엎드려 자는 거죠. 여러분, 엎드려 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죠? 엎드려서 여러분 이불 속에 파묻고 잘 수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죠. 따라서 대부분 돌린단 말이죠. 돌리게 되면은 목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흉추가 돌아가죠? 흉추는 우리 등뼈죠. 흉추가 돌아가면 골반 돌아갑니다. 목이 돌아가는 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흉추와 요추와 골반이 돌아갑니다. 허리는 걸레 짜듯이 비튼 상태에 자는 거예요. 두 번째, 숙면을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엎드려 있으면 원활하게 호흡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잔다고 하지만 숙면이 불가능하죠. 잠도 1단계, 2단계, 3, 4단계인데 주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성 물질이 나가지 못하고요. 그 독성 물질은 여러분 근육과 뼈에 쌓이기 때문에 만성 통증, 디스크와 협착증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정말 최악이에요. 목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요, 누웠을 때 팔을 이렇게 올리면 통증이 좀 경감돼요. 심지어는 더 심하신 분들은 누울 때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때라든지 일할 때 이렇게 하고 일하세요. 그래서 주무실 때 이렇게 해야지만 편한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목 디스크 의심하셔야 돼요.
똑바로 못 누우면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옆으로 자면 돼요. 특히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요, 똑바로 못 누워요. 왜냐면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앞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눕게 되면 허리가 펴져요. 그래서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옆으로 모로 누우세요. 대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낮은 쿠션을 대시고요. 아니면 낮은 베개 있죠? 베개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대셔야 돼요. 안 되면요, 무릎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골반 틀어지거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낮은 쿠션을 대시고 옆으로 누웠을 때 베개의 높이는요, 똑바로 누웠을 때보다 베개가 높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낮으면 고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누웠을 때. 따라서 옆으로 누웠을 때 이 척추, 목의 각도가 흉추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베개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필수예요.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주무시는 자세를 강연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 다음 낮까지 이렇게 주무시나요? 근데 누웠을 때 잘 유지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면 장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누우면 잔다. 누우면 자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눕자마자 1단계, 2단계 수면을 거쳐서 3단계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자세가 대부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자, 그러면은 수면 자세는 알고는 계시되 자꾸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꾸로 누워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은 저기 마루에 날아가 있고 이불은 다 밑에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숙면을. 1단계와 2단계 수면에서 굉장히 오래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요, 3단계, 4단계 수면이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은 노폐물 쌓이고요. 구겨진 근육이 펴지는 시간은 3단계와 4단계 근육인데 그게 없는 분들은 일어나면 온 침대가 난리예요. 그럼 뭐예요? 아, 나는 수면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수면 클리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의외로 수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수면만 잡아도요, 심하게 몸부림치던 것이 많이 줄어요. 줄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수면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꾸만 일어나서 자세가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면을 잡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일단 최악은 소파예요. 엄청 최악이에요. 왜냐면 소파는 눕게 되면요, 푹 꺼지기 때문에 누웠을 때 척추 각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웠을 때 척추의 각도와 모양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양복이 구겨지면 안 된다니까요. 옆으로 눕든 똑바로 눕든 너무 푹신하게 되면은 푹 꺼지기 때문에 고개는 올라가고 등은 쭉 꺼지죠. 이렇게 구겨지는 거죠. 척추가. 그래서 소파는 정말 최악이고요. 땅바닥보다는 당연히 침대가 좋습니다. 옥돌 매트 이런 거 안 좋죠. 그래서 딱딱하니까. 매트리스도 사실은 스프링이 있어야 되고요. 누웠을 때 미는 힘이 적당히 있으려면 약간 하드한 타입의 스프링 매트리스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침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경우가 있죠. 10년, 15년 이런 거 많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스프링의 수명은 대개는 10년 넘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고가의 매트리스 막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5년마다,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사실은 좋긴 좋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비싼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목베개가 좋고요. 높으면 안 좋죠. 누웠을 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낮은 각도에 내가 누웠을 때 살짝 고개가 약간 적혀지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알맞고요. 역시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베개는 여러분 1년 이상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베개의 탄성이 다 저하되고요. 베개 되게 비이성적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먼지들이 베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안 좋아요. 베개는 1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개도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저가형 베개를 자주 교체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약간 낮은 베개, 목베개, 고기가 살짝 젖어진 타입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할게요. 바르게 앉기, 바르게 걷기, 물건 바르게 들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 알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죠, 오늘. 저는 3-3 운동이라고 해요. 3-3 운동. 30분마다 일어나서 30초만 잠깐 서라. 이게 그나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바르게 앉기 하세요.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30분마다 알람을 맞추세요. 여러분 띠디 울리면은 그때 여러분 자세 봐보세요.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100%.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30초마다 다시 한번 똑바로 앉고, 아니면 일어나서 30초만 푸세요. 30초만 풀고 앉으세요. 앉다 보면 또 다시 알람 재설정 하다가 띠디디 울리면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8시간 7시간 근무하신 분들 30분마다 알람 해보시면은 여지없이 10번 다 여러분 똑바로 안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30분마다 알람 설정, 30초만 허리 풀기, 이렇게만 해도 허리 디스크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불 난 다음에 불 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끄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경우는 불 나자마자 꺼가지고 피해액이 한 100만 원일 수 있죠.
금방 복구가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 타버려가지고 불 껐지만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불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꺼야 되는데 이 디스크란 것은 불하고 똑같아요. 타버리면은 다시 복구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집 같은 경우는 타버리면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연골, 허리 디스크는 지을 수도 없어요. 한번 타버리면 끝나요. 따라서 방치해버리면은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개입해서 끌 수는 있지만 피해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척추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디자인되어 있어요. 심장이 왼쪽에 있죠. 일단 폐가 양옆에 있죠. 그 다음에 간, 췌장, 콩팥, 대장, 소장 여러 가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먼저 뼈가 생기죠. 뼈가. 척추뼈가 생기면서 척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딱딱딱 위치가 배열돼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 이사 갔어요. 저의 예상상 오늘 제가 갈 수 있는 평수는 14평이에요. 14평인데 내가 가구를 30평 맞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14평 1.5룸이면은 거기에 맞게 가구를 구매해서 배열을 하죠. 머릿속으로 상상하죠. 아, 여기다 소파 놔두고 배열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척추와 오장육부의 관계예요. 척추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장기가 디자인 되는데 그 척추가 틀어져 버려요. 갑자기 측만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하게 후만증, 디스크 때문에 틀어져 버리면 어때요? 모든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 14평 집 살다가 갑자기 다음날 5평을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되죠? 마찬가지. 전신질환이에요. 척추가 망가져 버리면은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호흡곤란, 뭔가 잠깐만 쪼인 느낌도 오고요. 불면증도 오게 되고 두통도 오게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척추는 단순하게 허리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어요. 요추 염자는 근육통이에요. 근육을 다친 거죠. 근데 근육을 다치는 이 염자도요, 상상 초월의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119에 실려와가지고 막 병원 들어올 때부터 휠체어에 실려온다거나 아니면 119 구급대 그 침대에 오르신 분들 많고요. 고함을 지르고 엄청나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추 염자와 디스크는 엄연히 통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왔다. 그런데 이게 움직일 때 특정 자세로 딱 움직일 때 팍 하면서 뭔가 번쩍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 근데 다리가 땡기거나 시리거나 저런 게 없어요. 일단 무조건 여러분 허리예요.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염자와 디스크 차이점은 여러분 허리 벨트예요. 허리띠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분이 아프신 분들은 염자보다는 디스크일 경우가 많고 허리띠보다 위에가 아프신 분들은 염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 뭔가 물건을 들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뜨끔한 다음부터 갑자기 못 일어난다. 그 대신 허리벨트 위에 레벨이고 다리가 땡기고 시린 게 없다. 그러면 염자예요. 마지막 하나 더. 허리가 아픈데 특정 부위가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막 검사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어디가 눌렀을 때 아픈 부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역시 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MRI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경주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 아니면은 물리 치료. 필요하면 주사를 맞게 되면은 고가의 검사 없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노후의 행복의 목표가 뭐예요? 뭐 실버타운? 아니면은 마당에서 강아지가 뛰어들면서 그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풀밭에서 막 치치치 물 막 나오면서 사실 그런 모든 노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척추가 망가져 버리면은 넓은 마당에 있는 집, 반려견, 그다음에 많은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돈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둥 아껴 쓰세요. 아껴 쓰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아껴 쓰는지를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 노후에 비록 수많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